자전거 여행을 꼼꼼하게 준비하는 7단계 방법을 영상으로 소개해드립니다. 자전거 여행을 좋아하다 보니 두 번째 그랜드 슬램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토종주와 투어라이딩을 다니며 경험한 노하우를 정리해봤습니다. 당일치기 또는 1박 2일 일정으로 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편인데요. 자전거 여행을 꼼꼼히 준비하는 7단계 방법을 시작합니다. 국토종주 준비 사례를 이용해 설명합니다. 1단계는 자전거 여행 코스와 일정 정하기입니다. 가용한 일정에 맞추어 자전거 여행 코스를 정하십시오. 하루에 주행 가능한 거리를 고려해 일정을 짜야 하는데요. 개인 차이가 있으니 자신에 맞게 일정을 짜야 합니다. 전 하루에 150에서 200km 정도 거리를 잡고 있습니다. 300km가 넘는 코스를 찾다 보니 동해안 코스를 선정했습니다. 오랜만에 동해 바다를 보고 싶었거든요. 자전거 여행 초보자는 가능한 그룹 라이딩으로 하시는 것이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자전거 여행이라면 혼자가 아닌 동료와 함께 하시는 게 좋은데요. 저도 첫 번째 국토종주 북한강 라이딩은 지인들을 따라갔었죠. 함께 라이딩 했던 것이 도움이 되어 이후 혼자서도 잘 다녔습니다. 긴 일정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코스를 분할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국토종주의 경우 구간별로 나누어 다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2단계 라이딩 방향 정하기입니다. 자전거 여행 계획할 때 출발지, 도착지를 잘 결정해야 하는데요. 방향을 잘못 선택하면 라이딩 내내 오르막길을 올라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경치 감상이나 사진 촬영이 불편할 수도 있고요. 막차가 일찍 끊겨서 숙박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라이딩 방향은 가능한 내리막 방향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 지형은 대체적으로 동고서저 지형이죠. 산맥들이 북쪽에서 남서쪽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출발지와 도착지가 같은 순환 코스라면 상관없지만 국토종주 코스라면 남서쪽 방향으로 라이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행이 전체적인 내리막 지형이 되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코스별로 추천드리는 라이딩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북한강, 낙동강, 섬진강, 영산강, 금강 모두 하행을 추천드립니다. 섬 해안 라이딩은 바다 풍경을 우측으로 하세요. 우측에 바다가 보이도록 달리는 것이 좋은데요. 주행 중 아무 때나 멈춰도 바닷가로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죠. 좌측에 바다를 두고 가면 도로 횡단 시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자면 동해안 정주는 상행으로 해야 유리합니다. 제주도 등 섬 라이딩은 무조건 반시계 방향이 원칙입니다. 다음으로 대중교통 접근성을 고려해 라이딩 방향을 선택하세요. 당일치기 여행일 경우에 특히 더 고려를 잘 해야 되는데요. 지방 소도시의 경우 막차가 일찍 끊깁니다. 라이딩 종료 시 복귀 교통편 확보가 중요하죠. 가능한 도착지를 대도시 근처로 잡는 것이 유리합니다. 빨간 색깔이 도착지로 좋은 곳을 표시한 것입니다. 충주, 세종, 군산, 목포, 광양은 늦게까지 버스가 있습니다. 3단계 일기예보 확인하기. 날씨에 따라 준비물이 바뀌거나 일정 연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상청 중기예보로 10일 전부터 날씨 추이를 미리 체크할 수 있고요. 윈파인더를 이용하면 풍향 확인도 가능합니다. 풍향도 여행 방향 결정할 때 참고하시면 좋죠. 대개 가을, 겨울엔 북서풍, 봄, 여름엔 남서풍이 많습니다. 밤 기온을 잘 고려해서 복장을 결정하세요. 비올 확률이 있다면 우비나 비닐봉투도 챙겨주시고요. 4단계 교통편 선정 및 예약하기. 자전거를 부담없이 실을 수 있는 버스가 주된 교통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국토종주 자전거 여행 시 주로 이용하는 첫차, 막차 정보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인증센터에서 터미널까지의 거리도 꼭 계산해 넣으셔야 합니다. 시내 구간 통과 및 표 구매 등으로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고속버스, 시외버스, 버스 타고 앱 3가지를 이용해 보시고요. 앱별로 예매 가능한 노선이 다릅니다. 도시 규모에 따라 고속버스, 시외버스, 버스 타고 순입니다. 5단계 숙소 및 식당 정하기. 제주도 종주 때 잡았던 숙소인데요. 침대에서 일출을 봤었죠. 라이딩 코스에 인접한 곳을 선택하되 바닷가라면 오션뷰를 선택하세요. 비용을 줄이고 싶을 땐 찜질방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자전거길에서 식당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미리 식사 가능한 후보지를 2개 이상 선정을 해두세요. 제때 식사하지 못하면 라이딩이 매우 고통스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식당이 없어 편의점을 이용해야 한다면 햇반을 이용하세요. 6단계 라이딩 지참 물품 챙기기. 기본적으로 날씨와 일정을 고려해 준비해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짐은 최대한 가볍게 꾸리는 것이 좋습니다. 백팩보다 안장에 매다는 씹백 사용을 권해드리고요. 백팩을 매면 생각보다 어깨가 많이 아픕니다. 준비물 목록인데요. 빨간 색깔은 필수 항목입니다. 야간 라이딩을 해야 할 경우도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7단계 GPX 파일 준비 및 라이딩 계획 세우기. 코스를 헤매지 않기 위해 GPX 파일 준비를 추천드립니다. 코스 이동 정보가 기록된 GPX 파일만 따라가면 헤맬 일이 없습니다. 오룩스맵 등 앱을 이용하시면 GPX 파일을 따라갈 수가 있는데요. 코스 파일은 제 블로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코스 파일과 후기들이 코스별로 기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다운로드 시 위클로크만 로그인이 필요하고 나머지는 필요 없습니다. 라이딩 앱에서 이 GPX 파일을 불러와서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일정이 여유가 없을수록 꼼꼼하게 계획을 짜시는 게 좋습니다. 구글로 만든 라이딩 계획표인데 블로그에 공유해뒀습니다. 노란색 칸만 수정하시고요. 나머지 칸은 수정하지 마세요. 메뉴 노란색 칸의 출발 시간을 본인 일정에 맞춰 수정하시고 구간거리, 평속, 휴식 시간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도착 예정 시간이 바뀝니다. 제가 라이딩 할 때 항상 사용하는 건데 활용해 보세요. 잘 계획하고 준비해서 즐거운 여행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전거 여행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계획대로 잘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지만 헤매게 되더라도 그것도 여행의 일부이니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힘들었던 여행일수록 추억은 더 강하고 길게 남기 마련이니까요.